안녕하세요. 수자니아 강남점 자궁센터 고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궁성근증의 임신과 생리통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이란 뭐냐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에 침투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생리 주기 때마다 호르몬의 변화에서 자궁이 두터워져 이제 커지는 증상이에요. 즉 자궁 근육층에 생긴 자궁 내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제가 강의 때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난임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미혼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자궁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얘기하는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류의 같은 질환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궁 근육층에 생겨 있다. 사실은 더 치료하기도 어렵고 임신에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자궁 성근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생리통, 그리고 생리 전후의 골반통, 그리고 부정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데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상적인 생활에 그 괴로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그냥 생리통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진통제도 뭐 4알, 5알, 8알, 뭐 20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용해도 잘 듣지가 않아서 통증을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리통이나 혹은 생리 전후로 통증이 있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통증으로 사실은 일상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괴롭게 됩니다. 부정출혈,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는 양상들 보이게 됩니다. 성근증의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는 이제 3, 40대 여성들인데 특히 이제 뭐 40대 전후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난임 여성들이 이 연령대에 들어오게 되시죠. 그래서 뭐 성근증 때문에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임 환자분으로 오셨는데 이제 과거력에 보면 성근증을 현재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 성근증이 의심된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에 결혼하지 않고 임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오신 분들이 자궁 성근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임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궁 성근증이 착상이 좀 이제 어려운 경향을 보여요. 착상이 되어도 착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는 자궁 성근증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과제로 남게 되는데 성근증과 착상의 관계를 보면 자궁 내막의 착상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차수가 많이 진행돼도 착상이 안 된다면은 자궁 성근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자궁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오래된 자궁 내막이 가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생리혈이 사실은 패드에 이제 묻어 나오면은 냄새도 별로고 굉장히 끈적하고 색깔도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자궁의 근육층에 박혀 있으면서 그 부분 부패되고 썩고 염증이 생기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자궁 근육이 굉장히 끙끙 앓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안쪽에 생기는 자궁 내막층의 수정란이 착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착상을 당연히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자궁 성근증 있는 분들이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궁 내막증 환자분, 자궁 성근증 환자분들이 내막을 현상을 살펴보면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나 왜냐하면 자궁 성근증이 골고루 자궁 근육층에 그 내막 조직에 가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후면부에 막 박혀 있거나 혹은 전면부에 박혀 있거나 좌우가 다르거나 이런 전후가 다르거나 양상들이 편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한쪽만 뚱뚱해지는 거죠, 자궁은. 그리고 뭐 두께도 균일하지가 않고 뭐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이제 내막이 꺾여 있는 현상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구조 자체도 일반적인 여성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착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측정하게 되는 건데요. 자궁 성근증 환자분들 진단할 때 CA125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요. 요거는 고분자 단백으로 난소암이나 뭐 자궁 내막암 등의 이제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증가하게 되는 종양 표지 물질이에요. 이걸 이제 재면
보통 정상은 35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 성근증이나 내막증 있는 분들은 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뛰게 됩니다. 그래서 뭐 60, 80, 150 등등등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단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궁성근증 환자분들이 연령도 그렇고 연령이 뭐 40대 전후로 가다 보니까 난소기능 저하를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AMH가 1 미만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40대 환자분이고 그러면 이제 자궁성근증을 갖고 있거나 뭐 근종, 내막증 등을 같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시험관 3차까지 잘 안 됐어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궁성근증 환자분들이 결국은 시험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안 임신 자체가 잘 안 되셔서 그럼 이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관을 진행을 하는데 성근증을 가지고 있고 난소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사항이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방법들을 보면은 이제 성근증 환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런 시술 방법을 선택하니까 수정란을 냉동 보존해요. 그러니까 뭐 매달 하나씩 모으든지 아니면 과배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3, 4개 정도 모으든지 그리고 나서 성근증을 치료하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궁 자체가 좀 치유된 다음에 냉동 이식을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초장기 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성근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르몬 요법을 3개월 정도 진행한 다음에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배란하고 이제 채취 이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과배란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르몬 요법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환자층이 자궁성근증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과배란 전에 저희가 이제 한약적 치료를 굉장히 강조하며 진행하는데 이런 호르몬 요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약 치료나 자궁 신부 치료, 침치료, 약침 치료 등의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시험관을 하기 전에 이제 좋은 한약들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임신이 안 되니까 뭐 시댁에서 지어주신다든지 등등등. 그럴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약제군에서 지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제가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자궁성근증 환자분들한테서 가장 고민이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랑 또 하나 통증입니다. 통증이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 이상을 통증으로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혼이고 아기가 없더라도 현재 임신 생각도 못 하겠다 하시고 자궁을 다 드러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할 정도로 통증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음, 자궁성근증이 생리통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궁성근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자궁 근층에 근육층에 자궁 내막 조직에서 박혀 있는데 그 상태만 그냥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내막에서 혈이 배출되는 것처럼 근육에서도 그 혈이 배출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궁 근육층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근층 내부에 갇혀 있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질 못하거든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욱신욱신하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통증을 굉장히 극심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궁을 꽉 짜면서 안에 있는 내막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순조롭게 나와주면 통증이 없거든요. 근데 근육층에 이런 부분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해서 통증은 상당히 길게 나오게 돼요. 특히 생리 후에도. 그러니까 생리가 다 끝났는데 생리혈은 더 안 나오는데 자궁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남아있는 혈이 있는 거죠. 근육층에. 그래서 저걸 내보내고 싶어서 생리 후에도 뭐 5일에서 7일 정도 계속 통증이 이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상 여성의 이제 자궁 내막과의 이제 차이가 세포 자연사를 억제하는 세포들이 정상 여성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발견되는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 강의 때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 여성과도 성근증 환자분들 좀 다르다. 자궁 내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수정란을 착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세포 자연사를 억제하는 부분이 뭐냐면 치료는 내 몸이 스스로 하는 거죠. 세포 자연사는 이제 자궁 면역 환경의 핵심이 되는데 불필요한 걸 없애는 능력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없애고 지저분하다 없애주고
버려야 된다, 버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세포 자연사에 대한 기능인데 자궁선근증이나 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쌓여야 되는 자궁 내막이 그러지가 못하고 자꾸 세포 자연사를 방해하는 억제하는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내막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여성의 자궁 내막과의 차이를 보면은 정상 여성들은 이제 흘러넘친 그 생리혈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데 자궁 성근증 혹은 자궁 내막증을 가진 여성분들은 이 부분들 스스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양방에서 이제 자궁 성근증 치료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약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방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호르몬제, 뭐 피임약, 그리고 기구 미레나를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성근증이 너무 심한 예를 들면 출산을 다 한 뭐 40대 후반에 50대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산하지 않을 거니까 미레나를 끼게 되시거든요. 산부인과에서 권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성근증 치료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질염 치료하려고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미레나를 착용하고 났더니 계속 질염이 생기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 그로부터 해서 염증이 막 심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항생제 먹어 잘 낫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한의원에서 자궁선근증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일단은 진통제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리통 부분에 있어서 진통제를 거의 뭐 2팩 이상 드신다. 열알, 20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식단위로 먹게 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제어될 수 있는 정도. 약간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 우리도 사실 정상 여성들도 생리통이 계속 이제 오늘은 생리가 있어 좀 배가 아프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생리통을 이제 완화하고 그래서 이제 삶의 행복을 높이는 부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달에 반 정도 혹은 한 달에 4분의 1 정도를 통증으로 괴롭다 보면 직장 생활도 어렵고 육아를 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상적인 생활의 정상적인 사실은 삶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제어해주는 부분 치료를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치료의 원리는 일단은 뭐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제 그리고 진통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하지 않는 쪽에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출혈이나 통증의 완화,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생리기간도 아닌데 계속 갈색냉이 나와요. 라이너를 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한 달 내내 이렇게 출혈이 나와버리면 자궁 내막이 계속 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상당히 더 안 좋고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 환경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의 완화, 아까 얘기했던 생리통 부분 혹은 생리 전후에 뭐 골반통이라든지 복통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니까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궁의 배출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성근증 환자분들 생리할 때마다 원인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있던 근층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들이 원인이 돼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또 이번 달에 새롭게 생리하는 그 혈이 또 가서 박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자궁 성근증으로 생리할 때마다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매달 생리하면서 배출 기능이 정상적인 경로로 받고 잘 나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새로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이제 근본적으로 자궁 성근증을 더 이상 이제 커지거나 혹은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불편한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데 자궁 근육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막이 거기 가서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궁 성근증 이제 근본을 치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스텝 2까지만 진행이 잘 되어도 착상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서 임신에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근증 환자분들이 문제가 착상을 처음에 하기도 힘들지만은 착상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유산율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신 8주에서 12주까지 잘 임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착상을 유지하는 한약 처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통증과 관련된 자궁 성근증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어려운 말들이 있죠. 자, 뒤에 두 글자는 다 공통적인 사람의 혈어라고 어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혈이 왜 생기느냐?
예를 들면은 내가 어혈대물 통증이 있나 봐요.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면 그 어혈을 치료할 때 뭐와 결합되어 있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혈을 치료하는 약재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내가 자궁 냉독이 많이 쌓여가지고 몸이 싸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혈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체, 기가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잘 순환이 흘러가야 되는데 순환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자꾸 응어리지는 상태. 세 번째는 기허, 끝까지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도 혀를 배출해서 저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자꾸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혈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열울. 어, 열이 자꾸 응체가 되면은 어열이 생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된장국을 계속 불을 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쪼그라들면서 이런 액상이 없어지고 자꾸 이제 그 덩어리화 되죠. 이런 부분은 마치 혈액도 영양분을 갖고 있는 액상이기 때문에 열이 자꾸 그거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은 덩어리화 되면서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환자분의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환자분들 한이 자꾸 응체돼서 어혈이 생기는 분들한테 마지막에 열이 응체돼서 그러니까 어혈이 생기는 분한테 쓰는 약제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증상 자체 호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인지를 살펴보고 약을 저희가 복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궁선근증 치료 포인트가 오래되고 부패된 어혈, 어, 아까 얘기했죠. 매번 생리할 때마다도 내가 원인이 제공되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내가 자궁 내막이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은 게 근육에 박혀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은 부패되고 썩어 있겠어요. 자궁선근증 염증을 항상 동반하게 되거든요. 끙끙 앓고 있다고 보시는데 자궁이 너무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오래되고 부패된 어혈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원인과 결합된 건지 정확하게 감별해서 약제를 쓰지 않으면 치료가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사실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혈을 푸는 약이에요. 어혈에 좋다는 약제를 뭐 마트에 팔아서 먹고 있어요. 차로 마시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 이제 한의원의 자궁선근증 치료 이제 포인트를 보면 어, 일단은 뭐 임신에 대해서 관계가 일단 아직은 없는 여성분들, 임신에 이제 미혼이나 출산 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궁 해독 치료를 통해서 선근증으로 인해 악화된 자궁 환경 개선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근증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 통증 혹은 생리와 관련 없이도 전후로 통증이 있는 양상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난임 여성분들, 음, 성근증 환자분들이 난임을 이제 같이 겸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하기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산부인과에서도 시험을 할 때, 왜냐하면 그 난감한 부분들을 갖게 되는데, 성근증은 종양 형태로 딱 그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궁을 다 적출을 해서 드러내거나 하는 방법이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달래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날면성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생리통 완화라든지 혹은 자궁선근증으로 해서 내막이 불균형해진 상태, 뭐 구부러지거나 자꾸 치우쳐져 있거나 내막이 균일하지 않은 상태 등 다 이제 호전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다음 달에 뭐 시험관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치료로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 자궁선근증 환자분들이 착상도 사실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임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까지 끝까지 이어서 가고 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오늘의 사연인데요. 시험관 3차를 준비 중입니다. 자궁선근증이 심해서 생리 때마다 진통제를 8개씩 먹는데 먹어도 너무 아프고요. 난소 기능 저하도 심해서 MH 0.54여서 난포도 반응을 잘 안 해요. 시험관 준비를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음, 지금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죠. 시험관 3차를 준비 중이니까 벌써 두 번 이제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 자궁선근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많이 먹고 있죠. 근육층이 자궁 내막이 그쪽에 박혀 있는 선근증 양상 때문에 상당히 끙끙 앓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안쪽에 내막이 쌓여서 거기에 착상시켜야 되는데 착상하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연령이 지금은 써져 있지 않지만 아마 뭐 난소 나이로 보자고 하면 40대 중반 정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해서 난포가 잘 반응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궁 쪽, 그러니까 착상을 해야 되는 내막 쪽, 하나는 이제 배란을 시켜야 되는 난소 쪽이에요. 난소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성근증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궁 내막이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 착상을 강화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점이 보통 난소를 강화시키고 자궁 내막을 보강시키는 약들이 보약 계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들은 자궁 성근증을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저희는 이제 금지 사항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치료할 때 한약재들로도 단순히 보약을 절대 쓰지를 않고 성근증 환자분들이 먹었을 때 그 부분을 치료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내막을 강화하는 부분이랑 난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감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준비를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자궁 성근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보약들은 다 주의를 하셔야 되면서 난소 기능을 사실 잘 돌봐서 난포도 잘 나오고 난포 잘 자라고 수정란도 잘 만들어져야지 착상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자궁선근증 환자분들이 내막이 불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란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자궁을 해독시키면서 선근증을 완화시키고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이 착상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보고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성근증 환자분들이 시험관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성근증도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사실은 뭐 3차, 4차 이렇게 한두 번 내 사실은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아, 네. 오늘의 퀴즈인데요. 어렵진 않고요. 다음 중 이제 작은 성근증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생리통, 2번 부정출혈, 3번 소화불량, 4번 골반통. 강의 중간중간 계속 이제 언급되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 3월 8일까지 카카오톡 시즈아니원 자궁센터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세요. 더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